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1번부터 220번까지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1번입니다. 함수의 호출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실행 결과가 될지를 예상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를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라인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함수라는 함수의 이름은 어떤 코드를 바인딩합니다. 자, 그 코드는 프린트 문자열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5번 이게 이제 함수 정의가 된 거고요. 자, 5번을 가겠습니다. 5번에 지금 어떤 코드가 있냐면 함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에 어떤 입력이 있습니다. 입력. 자,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인자라고 부르죠. 자, 엑셀에서도 저희가 함수를 쓸 때 이 인자 값을 잘 넘겨줘야 함수가 정상 동작하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함수의 인자를 잘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함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함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실행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가서 이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가리키는 이 코드로 가서 이 코드를 실행한다. 자, 그거는 이해를 했을 거고요. 자,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함수 정의부에 있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 인자가 함수가 호출해줄 때 넘겨주는 이 값을 바인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문자열이라는 변수가 생기고요. 자, 이 문자열은 자, 지금 함수가 호출될 때 여기서 함수가 호출됐죠? 함수가 호출될 때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자,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문자열은 누구다? 안녕. 그러니까 문자열이 가리키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화면에 안녕이 프린트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끝나죠. 함수 호출이 끝나면 현재 방금 함수가 호출될 때 생겼던 변수들, 자, 이 문자열이 없어지고요. 자, 문자열이 없어졌으니까 이 안녕이라는 글자 문자열을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죠. 그럼 얘도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호출이 끝나면 함수 호출부로 이 코드가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끝났으니까 6번으로 오는 거고요. 다시 함수의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2번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현재 문자열 변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문자열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이 문자열 변수는 이번엔 누굴 가리키고 있죠? 이번에는 hi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호출될 때 가장 먼저 이걸 인자값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자값에 있는 이 문자열이 이 변수가 넘어온 문자열 hi라는 이 문자열을 바인딩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이 됐으면 들여쓰게 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자, 코드는 뭐냐면 문자열을 프린트하는 거죠. 자, 문자열은 현재 hi죠. 그러니까 화면에 hi가 프린트 됩니다. 자, 3번까지 되셨으면 더 이상 수행할 함수 내에 코드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 함수를 호출했던 데로 갑니다. 자, 함수를 호출했던 데는 여기였죠.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됐던 변수들, 자, 문자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hi도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화면에 안녕과 hi가 프린트 되게 됩니다. 자, 안녕과 hi가 프린트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결과를 또 예상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드가 이렇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름이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두 개입니다. A랑 B.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프린트 해주는 게 이 함수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함수가 정의되죠. 자,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코드를 수행할 때 9번, 10번의 코드를 수행하시면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프린트 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함수는 얘를 가리킨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함수. 자, 함수는 어떤 코드를 가리키는 이름표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니까 호출이죠. 자, 호출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로 온다. 즉, 이 코드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그때 이 인자값을 바인딩하죠. 인자값 A랑 B란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변수 생기고 B 변수 생기고요. 자, A는 누굴 가리키죠? 3. B는 4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A는 메모리에 있는 3을 가리키고요. B는 메모리에 4가 할당되고 B가 4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함수, 이 코드가 수행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수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10번으로 옵니다. 자, A 더하기 B는 누구죠? 자, A는 3, B는 4니까 A랑 B를 더하면 7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이 값을 프린트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 7이 프린트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함수 내 코드가 없으니까 함수의 실행이 종료됩니다. 자, 종료될 때 A 변수 없어지고요. B 변수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자기를 가리키는 변수가 없죠. 3 없어지고요. 4 없어지고요. 7도 자기를 가리키는 변수가 없네요. 7도 없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함수 호출부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면 자, 이미 이제 함수 호출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코드가 수행될 게 없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번에는 A가 7, B가 8을 바인딩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A가 7, B가 8 이렇게 바인딩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수행합니다. A 더하기 B 하면 이번에는 15가 메모리에 잠깐 생기고요. 그 값을 프린트합니다. 자, 그러면 15가 프린트 될 겁니다. 자, 역시 더 이상 수행할 함수 내 코드가 없으니까 함수에서 만들었던 A 변수 없어지고 B 변수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7을 가리키는 값이 없으니까 변수가 없으니까 7이란 값이 삭제가 되고요. 8이라는 값을 가리키는 변수가 없으니까 얘도 삭제. 15도 자기를 가리키는 변수가 없으니까 삭제. 자, 그래서 더 이상 다 삭제할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동. 더 이상 수행할 코드가 없으니까 종료. 그러면 화면에 7과 15가 프린트 되게 됩니다. 자, 213번입니다. 먼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얘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의 이름인 함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적고 호출. 자,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에러 내용을 보니까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뭔가 아규먼트, 인자란 뜻이죠. 인자가 필요한데 얘가 뭐 missing,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괄호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싶은 어떤 값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뭐 3을 넘겨줘도 되고 4를 넘겨줘도 되고 뭐 헬로우라는 문자를 넘겨줘도 되고, 자, 어떤 뭔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렸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정의될 때 이 자리에 어떤 변수가 여러 개라면 그 변수의 개수에 맞춰서 함수를 호출할 때도 그 값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214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자, 이번에는 타입 에러인데요. 자, 이게
concatenate, 이게 붙이다는 뜻이죠. string to string, 문자열에서 문자열로만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봐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print a 더하기 b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22번, 23번이 수행될 때 메모리 이렇게 됩니다. 24번은 공백이고요. 25번. 자, 함수는 누구죠? 함수는 이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로 호출할 건데, 이번에는 인자가 있는 거죠. 인자. 자, 인자가 있으면 먼저 인자 값을 바인딩 해주는 게 우선이라 그랬죠. 자, A 자리에 지금 누가 왔냐면 첫 번째 위치에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바인딩합니다. 얘는 안녕을 바인딩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3을 바인딩합니다. B는 정수값 3을 바인딩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인자값이 바인딩이 다 됐으면 함수에 들여쓰게 된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누구죠? A 더하기 B를 프린트하는 거니까 A는 안녕이죠. B는 3입니다. 자, 문자열하고 숫자를 더할 수 있나요? 자, 문자열이랑 숫자를 더할 수 없죠. 자, A는 문자열이고요. B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면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다 문자열을 넘겨줘야겠죠. 안녕 3 이렇게 넘겼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열과 숫자를 넘겼기 때문에 실제 함수에 정의된 이 코드가 수행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215번입니다. 문자열 하나를 입력받아서 문자열 끝에 이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스마일 기호. 자, 이거를 붙여주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니까 define 함수의 이름은 print with smile입니다. 자, 함수에 입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문자열을 입력받기로 했죠. 자, 그러니까 myString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는데 들여쓰기에서 구현하시면 되겠죠. 이 함수의 기능은 뭐냐면 입력받은 이 myString이라는 문자열에다가 자, 현재 myString은 누구냐면 myString은 어떤 문자열을 바인딩할 거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이 함수를 쓰는 사람이 반드시 문자열을 넘겨줘야 정상적으로 이 함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하고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는 여기다가 문자열을 넘겨줄 거야. 자, 여기 문자열이니까 자, 문자열은 더하기가 가능하죠. 자, 어떤 문자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스마일 문자열을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함수를 잘 정의한 것 같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함수를 정의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수행되는 게 아니죠.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시면 이 들여쓰기 된 이 프린트 코드, 자, 프린트 그 다음에 mystr 문자열 smile 자, 요거를 print with smile이라는 함수 이름, 즉 변수 얘가 얘를 바인딩 할 뿐이다. 실행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16번입니다. 215번에서 정의한 함수를 호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호출을 해볼게요. 자, print with smile. 자, 그런데 여기 입력값으로 뭔가 하나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안녕하세요를 넘기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랑 스마일 기호가 붙어서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print with smile이니까 당연히 함수에 가로가 있으니까 호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뭔가 있으니까 인자값을 전달하겠죠. 자,
인자값 전달이란 건 뭐냐면 함수가 정의될 때 mystr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로 누가 넘어오냐? 이 자리로 안녕하세요가 넘어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얘가 바인딩하죠. 자, 이게 가장 함수 호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다? 들여쓰기 된 이 코드가 수행되는 겁니다. 자, mystr은 누굴 가리키고 있죠? mystr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입니다. 자, 그러면 mystr이 가리키는 문자열과 자, d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스마일 기호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덧셈의 결과로 새로운 문자열이 생기겠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얘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죠. 자, 더 이상 이제 수행할 코드가 없네요. 그러면 먼저 함수가 호출될 때 자, 인자값 바인딩을 위해서 생겼던 이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이 각각의 값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바인딩하는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얘를 바인딩하는 거 없죠. 얘를 바인딩하는 변수 없습니다. 얘를 바인딩하는 변수 없죠. 자, 다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수행할 코드도 없고 메모리도 다 정리했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함수를 종료하고 호출부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파이썬 소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만 수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뭐 if문이라든지 반복문.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함수는 이름을 적고 괄호를 적으면 함수 호출부로 인터프리터가 잠시 이동을 했다가 함수 코드를 다 들여쓰게 된 코드를 다 수행하면 다시 호출부로 종료하고 이동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코드는 주석 처리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번입니다. 현재 가격을 입력받아 주식에서 상한가가 됐을 때에 금액을 출력하는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상한가라는 거는 현재 금액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가죠. 오늘의 장이 시작했을 때 그 시가에다가 30%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rint upper price. 자, 그러면 어떤 금액을 하나 입력을 받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상한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가는 어떻게 되냐? 입력된 금액에 1.3배를 해주면 상한가겠죠. 예를 들면 만원이 들어왔으면 13,000원, 2만원이 들어왔으면 26,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상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화면에 프린트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이 프린트 어퍼 프라이스가 잘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프린트 어퍼 프라이스 만원, 프린트 어퍼 프라이스 2만원. 자, 이렇게 하시면 각각 만원에 대한 상한가, 2만원에 대한 상한가가 출력이 될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자, 함수 이름을 적고 가로 호출했으면 들여쓰게 된 코드 실행. 함수 호출하고 함수 이름 적고 가로 하시면 들여쓰게 된 코드 실행. 만원에 대해서 이게 실행되는 거죠. 2만원에 대해서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13,000원과 26,00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8번입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두 수의 합을 출력하는 print sum을 정의하라. 자, 함수 정의니까 define print sum. 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건데 여러분이 그 숫자를 바인딩할 변수를 여기다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a, b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은 뭐냐면 두 수의 합을 출력하시면 되네요. 자, 그럼 두 수의 합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이 값을 프린트 하시면 되니까 출력은 프린트를 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3하고 4를 넘겨주고 13하고 14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7과 27이 프린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19번입니다.
어떤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두 숫자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를 호출해주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의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print arithmetic operation. 3과 4를 넘겨주면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A를 저희가 3이라고 하고 B를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한번 프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 그 다음 비워주고요. 어떤 문자열 비워줍니다. 또는 문자열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떤 값이 프린트 될 거다. 어떤 값이 프린트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떤 또 값이 프린트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 개 값을 적어 주시면 되죠. A, B, A 플러스 B 이렇게 하시면, 자, 이거 먼저 주석 처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포맷을 쓰셔야죠. 포맷. 네, 죄송합니다. 포맷을 이렇게 쓰시면, 자, 이게 포매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요 자리에 이 값이 넘어오는 거죠. A, B, A 플러스 B가 넘어온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뺄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뺄셈은 여기가 뺄셈이고 곱셈, 나눗셈.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만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거를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 12, 0.75. 자, 그런데 저희가 항상 A가 3이고 B가 4면 상관이 없는데 이 A랑 B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드는 게 함수입니다. 먼저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들여쓰기 하시고요. define, print, 그 다음에 arithmetic operation. 자, 이렇게 하시면 함수를 정의한 건데, 자, print arithmetic operation 한번 호출해 볼게요. print arithmetic operation 하시면, 자, 여전히 이 결과는 잘 나오죠. 그런데 A랑 B 값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A랑 B를 바꾸고 싶으시면 안에서 이렇게 값을 바인딩하는 게 아니라 A랑 B를 변수를 주고 요 바깥에서 바인딩 하도록 A 자리에 3을 넘겨주고 B 자리에 4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3, 4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3, 5였다면 3, 5에 대해서 사칙 연산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바로 여러 번 짜시면 그냥 A, B로 받으시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풀었던 방식처럼 먼저 기능을 구현을 해보고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수로 만들고 이때 변해야 되는 어떤 값이 변해야 되는 것들은 요 인자로 변수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만큼 인자값을 전달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함수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요. 자, 220번입니다.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print max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단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define print max. 자, 세 개의 숫자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A, B, C라는 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어떤 값이 들어올 거고요. B에 어떤 값이 들어올 거고 C에 어떤 값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드는 함수 바깥에서 이 값을 넘겨줄 때 함수가 호출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인딩 하는 거니까 이런 코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 자리에 어떤 값이 넘어올 거고 B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바인딩 할 거고 C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바인딩 할 거라고 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도 크면 A가 가장 큰 거죠.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B가 가장 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가 C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면 B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장 큰 거죠?
C가 가장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프린트 맥스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A가 가장 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가장 큰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가 가장 큰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호출해 보시면 첫 번째 결과는 10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결과는 20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결과는 30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출을 해보시면 자, 10, 20, 30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20번까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